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불법 대북 송금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재판부는 1년 8개월 만에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 5천만 원, 추징 3억 2,59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로부터 장기간 뇌물과 정치 자금을 받고 음성적 방법으로 북한에 자금을 지급했다며 외국환 거래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4개 혐의에 대해 이재명 유죄를 민주당 인정했습니다. 대표가 또 하나의 사법 리스크를 안게 됐습니다. 지난주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지 5일 만에 검찰이 이 대표를 대북 송금 주범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작년 9월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는 9개월 만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으로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낸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난 6월 7일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12일 이재명 대표를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여 불법 대북 송금과 관련한 이재명 대표 재판도 곧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판결이 선고된 다음 날인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요? 라고 글을 올리고 어떤 학자들은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중단된다고 한다며 대통령의 재직 중 형사상 소추와 관련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논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대통령은 재직 중에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데 만약 헌법 제84조의 소추 개념을 넓게 해석하여 재판도 소추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보면 대통령에 당선된 형사피고인의 재판은 중단되어야 하고 반대로 소추의 개념에 재판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면 이미 진행 중이던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이에 관하여 지금까지는 현실 세계와 거리가 먼 학술적 논의일 뿐이었지만 거대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거라 생각한다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에 올인하는 민주당의 행태와 정치 상황을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9일 한동훈 전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다시 글을 올려 저는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그 이유로 헌법은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을 용어상 구분해서 쓰고 있으므로 헌법 제84조에서 말하는 소추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 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즉, 헌법 제84조는 그 문헌상 명확히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법원도 소추와 소송을 구분하고 있으므로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고 하여 이미 진행 중이던 소송을 중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되어도 대통령직이 상실되어 선거를 다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하루가 지난 10일에는 공범들이 관련 재판들에서 줄줄이 무거운 실형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있으니 자기도 무죄 못 받을 거 잘 알 거라면서 그러니 대통령 당선을 감옥 가지 않을 유일한 탈출구로 여기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재판을 지연시키고 조기 대선을 통한 대통령 당선을 꾀하고 있음을 직격하였습니다. 그는 그러기 위해 첫째, 재판을 질질 끌어 선거 이후로 재판 확정을 미루거나 둘째, 발상을 받고 임기 단축 개헌이나 탄핵으로 선거를 재판 확정보다 앞당기려 할 거라 생각한다면서 그런 희대의 무리수를 써야만 출마 자격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비판하고 어거지로 출마해서 대통령이 되어도 헌법 제84조 해석상 그 재판들은 진행되니 거기서 집행유예 이상만 확정되면 선거를 다시 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했으며 그 혼돈으로 인한 피해는 이 나라와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헌법 제84조에 관하여는 법학자들의 학설이 일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에 관하여는 법원이 정확하게 판결한 사례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한동훈 전 위원장의 말대로 지금까지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려는 초현실적인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어쩌면 법원의 판례가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다만 2017년 제19대 대선 과정에서 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과 관련하여 유사한 논쟁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홍준표 후보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1심에서 유죄,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도 헌법학자들의 의견이 일치되지는 않았는데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홍 후보는 재직 중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미 정치인 시절에 있었던 행위라며 취임 전에 재판이 시작되었다면 불소추 특권의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를 펴기도 했었습니다. 즉, 헌법 제84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재판이 중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를 비롯하여 헌법학자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러 언론 보도들을 보면 대통령 당선으로 이미 진행 중이던 재판이 중단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학자들 사이에서 더 우세한 것으로 보이며 헌법 제84조의 소추 개념의 재판도 포함하여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 재판이 정지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문원을 고려하더라도 무리한 해석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재판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한동훈 전 위원장의 의견이 보다 타당해 보입니다. 나아가 법리적인 해석의 문제를 떠나 국민들의 여론도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재판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일 뉴스원이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지난 14일과 1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재판받는 피고인이 대통령이 될 경우 재판 진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3%가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답했고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은 2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지난 13일 이재명 대표의 대북 불법 송금 사건 재판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에 배당되었다고 언론들이 보도하였는데 이재명 대표는 이러한 사실에 겁을 먹었는지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면서 언론을 향해 대북 송금은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며 언론이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검찰이 주는 정보를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며 일장 연설을 하였으며 사실상 언론에 자신에게 유리한 보도를 하여 줄 것을 압박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 매일 저한테 질문하지만 여러분이 하는 걸 잘 되돌아보십시오. 검찰이라고 하는 국가 권력기관이 사건을 조작하고 엉터리 정보 제공하면 그거 열심히 받아쓰고 조작은 하지만 그에 반하는 객관적인 사실이 나오더라도 여러분은 전혀 그 점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습니다. 왜 언론이 입법, 사법, 행정에 부검가는 제4부로 존중받고 보호받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실을 보도하고 국가기관의 권력 남용을 억제하는 그런 순기능을 하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보호하고 여러분들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분들은 왜 보호받아야 합니까? 어쨌든 언론의 이 본연의 역할을 벗어난 잘못된 태도들 때문에 이 나라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진실은 바닷속에 가라앉습니다. 언론의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결국은 밝혀질 것입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을 해보십시오. 대체 말이 되는 소리겠습니까? 현재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국가의 사법 시스템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정권과 관계된 사건들은 모조리 특검법을 만들겠다면서 자신들이 법을 만들어 영장판사까지 지정하겠다고 이재명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득달같이 달려들던 민주당 의원들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이 탄핵 사유라며 헌법교과서 운운하던 조국 대표가 이 문제에 관하여는 입을 꾹 닫고 있어 의문을 자아내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한동훈 전 위원장이 불을 붙인 헌법 제84조에 관한 논쟁은 머지않아 현실적인 싸움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헌법 질서가 바로 서고 반헌법적, 비상식적인 선례가 생기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이 사안에 관한 논리를 충실히 검토하고 현실 싸움으로 맞닥뜨리기 전에 미리 꼼꼼하게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가 지금이라도 겸손한 자세로 재판을 충실히 받기를 바라며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자신이 SNS에 썼던 명언을 다시 기억해보기를 권합니다. 법률 해석은 범죄자가 아니라 판검사가 하는 겁니다.